네, 이어서 예제 2번 할 차례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수평면인 지면에서 30m의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쏘아올린 물로켓의 t초 속도가 vt 30-10t다. 이때 다음을 구하라. 속도는 보통 vt로 나타내죠. 이렇게 vt는 30-10t 이렇게 되고요. 네, t의 범위도 이렇게 있네요. 네, 0에서 6까지 0, 0에서 6까지 이렇게 있다. 이때 첫 번째 이제 뭘 구하냐? 3초 물로켓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하니까 이 속도를 통해서 위치 함수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위치 함수를 ft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정적분을 표현이 되는 거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죠. 그러니까 0초부터 시작하는 위치니까 0에서부터 t까지 vt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vt가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이죠.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을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10t는 마이너스 5t 제곱이 되겠고요. 30은 30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t까지 정적분이고요. 이거 대입하면 0은 이제 대입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여기 적분 변수가 지금 여기 윗끝 아래끝에서 t가 있는데 이 피적분 함수도 t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니까 여기 이제 보통 이제 t랑 다른 문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x로 이렇게 해야 이제 혼란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x 플러스 30을 적분한다. 그래서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0x가 되고요. 여기다 이제 0에서부터 t까지 정적분을 하면은 이제 t를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0t제곱 플러스 30t가 되고 0은 이제 대입 하나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t에다가 3을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ft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위치 함수를 ft라고 하면은 위치 함수를 ft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괄호 1번에서 원하는 건 F3입니다. F3은 뭐냐? 여기다 3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곱하기 9 플러스 30 곱하기 3 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3의 제곱 50이 아니라 5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5 플러스 90 그래서 45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50t가 아니라 5t 제곱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물로켓이 지면으로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여러분 이 vt 함수를 잘 보면은 이제 처음에 0을 대입하면 30인데 이게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처음에는 양수였다가 0이 되면서 음수가 되는 속도가 그런 식인데 이제 음수 속도가 뭐냐? 이제 속도에 부호가 붙었다는 건 이제 방향을 반영하는 거죠. 이제 플러스는 위로 가는 방향의 속도, 마이너스는 아래로 가는 방향의 속도이기 때문에 이제 위로 갔다가 정지했다가 아래로 가는 그런 운동을 이런 식으로 부호를 곁들인 속도 함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면으로 떠진다는 거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때 지면이 몇 초에 떨어지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은 지금 이제 위치 함수를 구했죠? 그냥 이 VT 상태에서는 그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치 함수, t초일 때 위치인 FT 함수에 대해서
ft가 0이 되는 그 방정식을 세워서 그 시점이 언제냐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ft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죠. 쓰면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다. 인수분 해볼까요? 마이너스 5t로 묶으면은 t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언제냐? 그래서 이제 t가 0 또는 6일 때죠. 근데 t가 0일 때 지면인 거는 당연히 지면인 거죠. 시작할 때, 출발할 때 지면이었으니까. 그래서 물로켓이 지면으로 떨어질 때니까 이제 0초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의 지면인 지점이니까 0초가 아니라 6초죠. 그래서 물로켓이 지면으로 떨어질 때는 t가 6일 때거나 그때 지면으로 떨어짐.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이 6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이거죠. 근데 이 6초일 때까지는 0초에서 6초일 때까지 움직임은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위치 함수만으로는 얘가 이제 얼만큼 움직였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치 함수는 속도를 그대로 적분하는 거지만 이제 거리를 알고 싶으면 속도를 절대값해서 적분을 해야죠. 식을 세우면 이제 거리 함수는 보통 S로 나타내고 S6, 6초일 때까지 간 거리를 구하는 거리 함수 S6이라고 할 수 있죠. S가 거리 함수고 6초일 때까지가 원하니까 S6을 구하는 거고요. 이제 0에서부터 6까지 이제 VT, DT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VT, DT를 해줘야죠. 절대값 VT, DT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VT가 어떤 함수였냐 봤더니 이제 이런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이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점. 얘를 다시 불러오면은 그래서 잠깐 이제 계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VT가 0이 되는 곳이 어디냐? T가 3일 때죠. T가 3일 때를 기준으로 0초에서 3초까지는 VT가 양수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0초에서 3초까지랑 3초에서 6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0초에서 3초까지는 수직상 이제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VT를 DT로 적분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3초에서 6초까지는 음수가 되죠. VT, 속도함수 음수가 되기 때문에 VT가 아니라 마이너스 VT를 적분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은 VT 함수 아까 적분한 게 있어서 뭐 그걸 다시 써먹는 거면은 여기 VX를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0X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써먹겠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제 3으로 잘라서 0, 3 구간이랑 3, 6 구간으로 적분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t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를 적분하는데 이제 얘는 이제 0에서 3까지 적분을 하고요. 이제 이 뒷부분은 어떻게 하냐? 뒷부분은 이제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가 아니라 5t제곱 마이너스 30t가 되고요. 이제 윗끝 아래끝도 3에서 6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에서 0 계산은 안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 곱하기 9 더하기 30 곱하기 3 앞부분의 계산이 이렇게 되고요. 뒷부분은 이제 플러스 5에다가 t제곱인데 6 대입한 거 빼기 3 대입한 거 36 빼기 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30 여기다가는 6 빼기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5 플러스 90 계산하면 5 곱하기 27 135가 되겠습니다. 135 마이너스 35 곱하기 3 90 되겠고요. 여기 90은 없어지고 135 빼기 45 그래서 90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제 첫 번째 문제 그 3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그러니까 1번에서 물어본 건 그냥 위치예요. 3초일 때의 위치 그러면 F3을 구하는 거고 괄호 2번은 F6이 아니에요. 6초일 때 위치가 궁금한 게 아니라
6초일 때 거리, 6초일 때까지 간 거리. 약간 누적된 거죠. 이거는 딱 3초일 때 그때 어디 있다 라는 정보만 안다면, 이거는 6초일 때까지, 그러니까 0초에서 6초까지 간 모든 거리, 그 위치들을 다 적분해서 최종적인 누적된 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1번에서 물어보는 건 단순한 위치, 2번에서 물어보는 건 간 거리. 3초, 6초 단순히 이 차이가 아니고요. 위치냐 거리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이 6이란 숫자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지면으로 떨어질 때가 몇 초이냐까지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접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를 구하는 이 과정. 여기서부터 6, 이 FT가 0이 돼야 돼.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FT가 0일 때 시점을 구하는 거구나. 몇 시일 때 T가 6일 때를 구하는 6일 때구나. 그 6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F6을 구하는 게 아니라 S6을 구해야 된다.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구하는 방법은 이제 속도를 그냥 정적분이 아니라 절대값을 해서 정적분을 해야 되고요. 이때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눠서 윗끝 아래끝을 잘라줘서 적분 구간을 잘라줘서 따로 적분을 계산해줘야 된다. 그래서 답이 9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4번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철도에 대한 문제네요. 직선철로를 50m/초로 달리는 열차가 있는데 제동을 건지 t초의 속도가 vt로 나타내는데 50-t라고 되네요. vt 또 표현해보면 vt는 -t 플러스 50이다. 그리고 여기 구간도 있네요. 0에서 50이다. 구간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이때 어떤 것을 구하냐면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이제 얘는 이제 정지를 언제 하냐? 속도가 0이 될 때, 속도가 0일 때까지 정지를 하죠. 그럼 이제 vt가 -t 플러스 50인데, vt가 -t 플러스 50인데, 얘가 0이 되는 거 언제냐? t가 50일 때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S50을 구하는 거예요. S50을 구하는 거, S를 구하는 건데,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S를 구하는 건데, S 몇이냐? S50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S50. 이 몇 초까지 거리 함수 S를 구하는 건 맞는데, S 몇이냐? S10이냐? S20이냐? 그거, 여기선 S50을 구해야 된다. 이 50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직접 구해내야 됩니다. 이 VT 함수의 생김새를 보고서. 그래서 S50은 어떻게 구해요? 정적분으로 나타내죠. 인테그랄 0부터 50까지. 여기도 원래는 사실은 절대값이에요. 움직인 거리니까 절대값 VT, DT. 인데 여기선 그냥 이 0에서 50까지는 이 속도 숫자가 계속 양수죠. 그래서 VT의 절대값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양수여서. 그래서 그냥 VT -t 플러스 50을 적분하겠습니다. -t 플러스 50을 DT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적분 계산을 하면은 -t 플러스 50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플러스 50t가 되고요. 이제 어디부터? 0부터 50까지 적분이다. 그래서 이거 0은 또 적분 넣을 필요 없죠. 그래서 50만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2500 플러스 2500이 되겠네요. 2로 한번 통분해볼까요? 2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2500 플러스 5000. 그래서 이거 2분의 2500이 되겠구나. 간단히 계산하면 1250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봐서 거기에서 F를 구하냐 S를 구하냐, 그러니까 위치를 구해야 되냐 거리를 구해야 되냐를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었어요. 운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쭉 앞으로만 계속 앞으로 가는 거죠. 이게 속도가 줄어들 뿐이지 계속 가는 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갑자기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뒤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그 F냐 S냐의 의미가 구분하는 필요가 없었지만 사실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 위에 예제에선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이 S50, 이 50이란 숫자도 여기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여기가 50까지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 꼭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에서 S10이냐, S20이냐, S30이냐 뭘 구해야 되는지 그
여기 있는 t값도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어서 생각 넓히기 보겠습니다. 생각 넓히기. 네. 이게 참 물리 공부를 한 학생은 되게 이 공부를 하면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겁니다. 네.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거든요. 역학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걸 잘하면은 수학에서도 수학에도 도움이 되고 물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볼 거는 이게 이제 x축과 y축이 뭐냐, 이제 시간과 거리를 나타낸 거죠. 시간과 속도 그래프죠. 그러니까 이게 VT 그래프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x축과 y축이 뭘 나타내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뭐 보통은 알 수 있는 거, VT 그래프,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가속도죠. 그리고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위치죠. 이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겁니다. 뭐냐면 시간 그래프인데 기울기다. 이건 속도 미분한 거 아닌가요? 속도를 미분한 걸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당연히 가속도예요. 그리고 넓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를 의미하는 건 속도를 적분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를 적분한 위치를 의미하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가 엄청 특별한 사실을 적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배운 미분적분 이론을 생각한다면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상태에서 활동 1번, 활동 2번을 봅시다. 네. 활동 1번, 그래프에서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자. 여기 지금 파란색, 여기 노란색 색칠이 돼 있죠? 근데 이 부분의 의미가 뭐냐?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파란색은 자세히 보니까 이제 A랑 B의 운동을 VT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0분에서 2분까지 그 운동을 나타낸 건데 이 파란색 부분은 사실은 파란색 부분을 S1, 노란색 부분을 S2라고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볼까요? S1을 S2라고 나타내 볼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란색 넓이는 사실은 A가 움직인 넓이와 B의 움직인 넓이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위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원점이 있고요. A는 이렇게 갔고 B는 뭐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다른 색을 할까요? B는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이제 파란색, 노란색을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색칠하면은 사실은 여러분 이만큼이 사실 A가 간 거리죠. 근데 이만큼이 B가 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다? 우선 B가 더 많이 움직였다. B의 넓이가 넓잖아요. 그래서 B가 움직인 위치 빼기 A가 움직인 위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동한 위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노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은 좀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노란색은 이제 여기 1분, 2분이 있죠. 여기 두 넓이만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제 이만큼이 B가 움직인 1분에서 2분 사이에 B가 움직인 거리고요. 이만큼이 1분에서 2분 사이에 A가 움직인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 여기도 어떻게 보면 위치의 차이입니다. 그대로 복사할게요. 이건 이제 A가 더 많이 갔으니까 A가 움직인 위치에서 B가 움직인 위치를 빼는 겁니다. 근데 단 여기는 이제 0분에서 1분 0분에서 1분 사이의 운동이고요. 여기서는 1분에서 2분 사이의 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확인하면서 활동 1번을 봅시다. 그래프의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봅시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넓이 S1은 이제 0분에서 1분일 때 B가 움직인 위치랑 A가 움직인 위치가 있잖아요. 그 두 위치의 차이입니다. 왜냐면 두 넓이의 차이니까. 그리고 노란색 넓이는 뭐냐면 이 0분에서 1분은 제외하고 1분에서 2분 사이만 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A가 움직인 위치랑 B가 움직인 위치의 차이인데 A가 더 많이 가서 A 거 빼기 B 거를 한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활동 2번.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A와 B가 출발한 후 2분 동안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보자. 두 넓이가 만약에 같다면 우선 처음에 이제 0분에서 1분의 상황은 그겁니다. B가 더 앞섰어요. B가 이 S1이란 넓이만큼 시간으로 분석해볼까요? 0분에서 1분이랑 1분에서 2분 이렇게 나눠서 분석해봅시다. 그러면은 0분에서 1분은 이제 이 S1만큼 B가 앞섰단 거예요. S1만큼 B가 앞섰다. 근데 이제 1분에서 2분에서 이제 A가 B만큼 더 앞선 거죠. 근데 지금 S1이랑 S2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0분에서 1분까지 S1만큼 B가 앞서서 B가 더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B가 더 앞섰어요. 여기 0이고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만큼이 이제 거리가 이제 S1만큼 의미해요. 근데 이제 1분에서 2분만큼의 상황만 본다면 S1만큼 또 다시 A가 앞섰단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 1분, 이건 이제 1분일 때 얘기고요. 2분일 때는 어떻게 되냐? 밑에 한 줄을 더 그려볼까요? 밑에서 한 줄을 그려본다면 뭐 B도 어느 정도 같겠죠? 여기 1분일 때고요. 2분일 때 어떻게 되느냐? B도 얼만큼 갔는데 이제 A가 이 차이가 S1만큼 그대로 유지된 게 아닌 거죠. 이 차이가 좁혀졌단 거죠. S1만큼 좁혔으니까 S1만큼 좁혀졌다? 결국 A랑 B랑 2분일 때 위치가 같아졌단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1분에서 2분 동안은 B가 A를 앞섰는데 1분에서 2분 동안에는 다시 그 앞선 만큼 그대로 A가 따라잡았다. 왜냐면 S1이랑 S2가 똑같으니까. 여기를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사실 S2지만 사실은 여기 넓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S1. 그래서 B가 앞선 만큼 처음에 B가 앞섰는데 나중에 그만큼 그대로 A가 다시 앞서서 두 위치가 동등해졌다. 그래서 결국 위치가 같아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분석을 잘 한다면 물리 과목에도 도움이 되고 수학 과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 ST 그래프, AT 그래프 이런 것도 있지만 VT 그래프가 되게 흔하게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VT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은 여러분 더욱이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학2 적분까지 해서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